2020으로 이제 개정되고, 즉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는 인코텀즈 2010이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 2010때도 그랬어요. 인코텀즈 2010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한 3년, 4년 후였습니다. 아마 인코텀즈 2020도 한 3, 4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 같기는 한데, 인코텀즈 2020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에 앞서 하나씩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많이 사용하시는 X웍스 EXW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E, F, C, T 4개의 규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규칙 X웍스입니다. 신기하게 EXW라고 쓰고 X웍스라고 읽습니다. 인코텀즈는 2010도 그렇고 2020도 그렇고 정확히 두 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대는 이제 지칭서라고 했고, 2020에는 해설서 또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해당 규칙의 요약 파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도인의 위무 A와 매수인의 위무 B, 즉 A1부터 A10, B1부터 B10, 매도인의 위무 10개와 매수인의 위무 10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규칙에서 인도 장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X웍스의 인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입니다. 창고이든 공장이든 작업장이든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 그 자리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고 딱 그 시점까지만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웍스를 매도인의 최소 위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문이죠. 설명문에는 이 말부터 시작합니다. 본 규칙은 운송 방식이 선택되는 경우 모든 방식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복합 운송에도 이용될 수 있다. 자, 모든 방식에서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건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상관없이 이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을 결합한 복합 운송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게 X웍스부터 DDP까지 앞에 7개의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설명문은 이제 인도와 위험, 언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X웍스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물품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지정된 장소, 합의된 장소겠죠. 물론 그 장소는 공장 또는 창고. 물론 인코텀즈 2010에서는 공장, 창고, 작업장까지 해서 작업장까지 넣어놨었는데 결국 무엇이냐? 현재 그 물품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물품 소재지. 지금 그 물품이, 그 물건이 공장에 있다? 공장이 인도 장소고 다른 데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물품이 작업장에 있다? 작업장에서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 물품이 창고에 있다? 창고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그 물품이 있는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도인의 최소 의무라고 합니다. 즉 지정된 장소, 예를 들면 공장, 창고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는 때, 이제 매수인의 처분하에라는 건 무엇입니까? 항상 언제든 매수인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물품을 두고 샀다가 올려져 있건 내려져 있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매수인은 언제든 가서 자신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게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는 매도인 영업군의, 즉 매도인 반드시 그 회사일 필요는 없고 공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다른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반드시 영업군의 필요는 없다. 즉 영업군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인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어떠한 수치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이 인코텀즈 X웍스의 큰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이 여기가 이제 매도인 공장입니다. 매도인 공장에 물품을 이렇게 앞에 뒀습니다. 혹은 창고 앞에 물품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와서 가져가면 되는 거죠. 물론 매수인이 그냥 오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매수인 차량을 몰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업체를 보낼 거예요. 트레일러가 올 겁니다. 자, 그럼 이 트레일러에 올려주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어떠한 수치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장소의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시점에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아서
적재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매도인이 적재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적재를 도와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 통관의 원칙은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고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엑스웍스는 달라요. 엑스웍스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통관이 요구되는 경우, 특히 이것이 수출 통관을 의미하겠죠. 수출 통관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즉 엑스웍스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의 입장에서 국내 거래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출 통관이 요구되는 국제 거래라 할지라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국내 거래랑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출 통관을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웍스의 두 가지 문제는 매수인이 적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한다라는 점, 이 두 개일 겁니다. 당사자들이 인도 지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매도인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창구에서 인도하기로 해놓고 A 섹션인지 B 섹션인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이제 A 섹션이나 B 섹션에 가져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요렇게 옮기다가 요 시점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B 섹션에서 인도하기로 한 거 아니냐? 즉 인도 장소가 B 섹션이었다라고 하면은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뭐요? 아니다. A 섹션에서 이미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 것이다. 즉 여기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미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고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특정 지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딱 그 중간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매도인은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아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매도인이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매도인한테 가장 적합한 지점은 여기일 겁니다.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예요. 이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매수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인도가 이루어지는 장소 내의 지점을 상세하게 지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뭐 법, 원칙, 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약 단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합의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닐까 합니다. 설명문에 다음은 매수인의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엑스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위무를 규정하는 인코텀즈의 규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된다. 첫 번째, 적재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는 적재된 때가 아닌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이루어지고, 즉 적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해 수행되는 적재 과정 중에 매도인은 적재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왜 매도인이 적재를 해주지? 잘 보세요. 엑스웍스의 인도 장소는 현재 그 물품이 소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라고 했습니다. 공장, 창고, 작업장 이런 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게차가 됐건 크레인이 됐건 하역 설비를 매도인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매도인은 하역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적재해 주는 게 편하거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엑스웍스 로디드라고 해서 매도인이 적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체결합니다. 이게 엑스웍스를 변형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도인이 적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적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에 의해 수행되는 적재 과정 중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이 차량에 적재를 매도인이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항상 둘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물품이 완전히 가루가루가 되는 로스, 그리고 그 물품이 일부 파손되는 손상, 즉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적재 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냐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세요. 적재하기 전에 이미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이 됐는데 매도인이 적재를 해줬습니다. 적재 과정에 사고가 났을 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요? 아니 원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만 매도인 네가 그래도 도와주다가 사고를 쳤으니까 네가 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매도인도 억울하죠. 아니 나는 원래 책임이 없다. 나는 선의에 위해 우리가 하역 설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도와준 것뿐인데 우리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거 역시 곤란한 거 아니냐. 매도인의 입장도 맞고 매수인의 입장도 맞습니다. 특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내가 적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즉 적재 과정 중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적재 과정에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한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이 적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엑스웍스 로디드로 조건을 많이 변형, 즉 규칙을 변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전에 적재 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부담 당사자를 합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사실 뭐 로디드로 하면서 뭐 비용은 뭐 추가로 매도인이 좀 받았겠죠. 하지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추가로 받고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적재 과정 중에 책임까지 지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그래도 적재 네가 해준다고 해서 돈을 좀 더 주지 않았느냐, 그럼 적재하다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에서 깔끔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군에서 필요한 적재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하역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한 안전 또는 보안 규칙에 의해 이제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 이런 장소는 승인되지 아니한 매수인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 매도인이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규칙이 왜 승인되지 아니한 인원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수인은 매도인 영업군에서 적재 과정 중에 위험을 표하기 위해 가장 좋은 건 그냥 FCA 써라. 자, FCA가 뭐가 좋습니까? FCA를 쓰면 매도인이 적재도 해줘야 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까지 해줘야 되니 이 인코텀즈 엑스웍스의 두 가지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FCA 쓰는 게 가장 좋다. FCA에서는 매도인 영업군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적재 중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엑스웍스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맞습니다. 엑스웍스 로디드 바이어스 리스크라고 하면 뭐예요? 매도인이 적재는 해주지만 적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은 엑스웍스 로디드 셀러즈 리스크,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합의를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땐 대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 엑스웍스의 두 번째 문제 수출 통관입니다.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물품이 매도인의 영업군에 또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사법권 또는 통일 관세 동맹 내에 있는 기타 장소다. 통일 관세 내에 있는 기타 장소, 한마디로 매도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수행하거나 또는 운송 중 물품이 3국을 통과할 때 출발을 하여서 매수인 국가까지 갈 때 3국을 들렸다 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통관을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수출 통관이건 다른 나라를 지나갈 때 필요한 통관이건 매도인은 통관의 의무가 없다. 엑스웍스는 명백하게 당사자가 물품 수출 위사가 없는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매도인의 수출 통관 참여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는 협조 제공 의무. 자, 그래서 통관, 수출 통관이 됐건 뭐가 됐건 통관은 매수인이 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필요한 경우 매수인한테 요청받은 경우 도와줄 수 있으면 협조 정도는 할 수 있다. 즉 협조로 제한된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매수인은 FCA를 선택할 것이 권고된다. 자, FCA 쓰면 다 해결되는 거야. 적재도 매도인이 하고 수출 통관도 매도인이 하고, FCA에서는 수출 통관과 관련된 의무, 비용이 매도인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가 설명문. 인코텀즈 2010의 지침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A1부터 A10, B1부터 B10,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10개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먼저 A1과 B1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무는 뭐예요?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 송장, 물품 인도해야 되고 송장은 줘야죠. 당연히 거래 명세서인 송장은 줘야 되고요. 그 밖에 계약에서 요구되는 일치성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하면 뭐 검사 증명서가 될 수도 있고 원사지 증명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매도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종이 서류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자무역은 인코텀즈 2000부터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인의 의무는 무엇이냐? 이제 매수인의 의무를 보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규정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는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합의가 없는 경우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매수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 끼끼야 물품 인수증 정도가 되겠네요. 자, 다음 A2 인도, B2 인도의 수령입니다. 어디서 인도해야 됩니까? 매도인은 지정 인도 장소 또는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재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만일 적재를 해주는 경우 적재 중에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합의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하고 지정 장소 내에 합의된 특정 지점이 없으면 그리고 복수에 이용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 또는 합의된 인도 기간 내에 인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특정 창고에서 인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창고에 그 섹션이 A 섹션이 있고 B 섹션 이렇게 섹션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그럼 그 창고에 A 섹션에서 인도합시다. 창고에 B 섹션에서 인도합시다라고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런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만 합의를 하지 상세한 장소, 상세한 지점을 합의하진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인천공항까지만 뭐 운송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약속할 때 합의할 때 뭐 인천공항까지 해주세요라고 이제 뭐 인천공항에 몇 번 게이트까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는 또 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매도는 복수에 이용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경우 특정 지점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 그럼 여기든 여기든 적합한 때 임의로 넣으면 됩니다. 자, B2. 매수인은 A2에 위해 인도되고 A10에 위해 통지가 이루어진 물품의 인도를 수령한다. 적어도 매수인이 물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려면 매도인 여기 물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A10에 의한 통지, A10은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에 위험 이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3 위험 이전, B3 위험 이전. 매도인은 A2에 의해 인도되는 시점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 인도되는 시점 어디예요? 합의된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라고 했습니다. 다만 B3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 그럼 B3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즉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매수인은 A2에 의해 인도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즉 매도인의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매수인은 B10에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합의된 인도일 또는 합의된 인도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모든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다만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험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계약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100개를 인도하기로 했을 때 100개가 딱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수인 거라는 걸 알면 이게 계약으로 특정된 걸 가져가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5,000개가 쌓여 있어요. 5,000개가 쌓여 있고 이 중에 100개가 매수인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럼 매수인이 와가지고 저 100개 어떤 게 나의 100개지? 이게 계약으로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로 이 100개가 매수인 거라고 분류를 해놓던 깃발을 꽂아놨던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수인이 한 방에 아 이것은 나의 계약 물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계약으로서 특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B10에 의한 매수인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 역시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했을 때 매수인은 합의된 기간 중에 특정 시기 및 또는 지정 장소 내 인도 수령 지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자, A4, B4 운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운송계약 체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지정된 인도 장소로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을 수배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입장에선 국내 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매도인이 굳이 운송계약을 체결해 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운송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도인 너네나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즉 매수인이 돈도 내고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이 운송을 수배하기 위해 요구되는 매도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되고 해당 정보는 운송과 관련된 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자, 운송 의무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E 규칙과 F 규칙은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내고 C 규칙과 D 규칙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냅니다. 자, 그럼 보험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없고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의무도 없고 자, 그래서 인코텀즈에서 보험이 강제되는 건 CIP와 CIF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알아서 자신의 위험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요구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X웍스 즉 이 규칙은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해야 되지만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규정할 수 있고요. 자, A6, B6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운송 소료, 서류에 대해 아무런 의무가 없고요. B6,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인도 수령에. 자, 그래서 보통 인코텀즈 규칙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관련 서류를 넘겨줘야 되는데 엑스웍스는 매수인이 인도 수령, 증빙을 제공해야 됩니다. 인도 수령에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A7, B7 볼게요. 수출 수입 통관. 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통관과 선적정 검사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날에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 맞아요.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는 게 맞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선적정 검사도요. 수출국에서 강제하는 선적정 검사는 매도인이 하는 게 맞고 수입국에서 강제하는 선적정 검사는 매수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이 그룹, 이 규칙에 엑스웍스 하나밖에 없죠. 사실 2로 시작하는 건 엑스웍스밖에 없습니다. 엑스웍스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수출입 통관 전부 매수인이 하고요. 수출국에서 강제하는, 수입국에서 강제하는 모든 선적정 검사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볼까요? 해당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원래 매도인의 의무가 없으니까요.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 즉 수출국, 수입국, 그다음에 3국을 지나갈 수 있으면 그 나라는 통과하는 나라 통과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수출 통과, 수입 통관 절차에 관한, 즉 통관에 관련한 서류 및 또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매도인은 협조, 즉 통관과 관련되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협조만 하면 된다. 자, 어떤 협조예요? 수출 통과 수입 허가를 위한, 즉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수출 통과 수입을 위한 보안과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그리고 선적정 검사도 수출국에서 강제하든 수입국에서 강제하든 협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공적 인가 이런 것들 매도인은 협조 의무만 있고요. 그럼 B7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출국, 통과국,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수인의 의무다라고서 허가, 보안 통관, 선적정 검사, 그 밖에 공적인가 전부 매수인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8, B8 이러면 좀 발음이 이상해서 보통 여기서부터는 A8, B8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매도는 A2에 위해 인도를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점검 작업에 드는 비용, 최소한 품질, 요원종, 중작, 수량 점검, 최소한 점검 작업은 매도인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야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했음을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요. 매도는 특정 거래소 일반적으로 포장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되어 운송되는 형태의 물품, 이게 벌크 화물이죠. 벌크 화물을 제어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최소한 포장은 매도인이 해야 되고, 매도인은 당사자 간 포장 또는 화인과 관련하여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송의 적절한 포장, 화인을 적절하게, 아무런 합의가 없어도 최소한 적절하게 상식적인 선에선 업무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점검, 포장, 화인에 대해선 의무가 없고. 자, 비용 분담. 매도인은 B9에 의해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2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는 물품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럼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A2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물품과 관련된, 즉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이게 대원칙이죠.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만 매도인이 책임지고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너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A4, A5, A7에 보세요. 서류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매도인이 협력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 수수료. 결국 매도인의 의무가 아닌데 매도인이 협조를 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고, C, 해당되는 경우 물품 수출에 부과되는 관세, 조세, 그 밖에 공과금, 수출 통관, 수행 비용, 매수인이 모든 통관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자, 다음 D, 물품이 자신의 처분하에 놓였으면 그 시점부터 인도가 이루어지고 위험이 이전되면 비용도 이전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매수인이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아 물품이 제대로 인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다 매수인이 부담하고, 그렇지만 물품은 계약으로서 명확하게 특정돼 있어야지, 계약으로서 특정돼 있지 않다라는 건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A10과 B10의 통지 관련 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여서 이제 엑스웍스에 대한 설명이 먼저 진행되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FAS는 우리가 잘 안 쓰니까요. FCA와 FOB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